자, 오늘부터는 좀 자바 심화적인 걸로 들어가겠네요. 저번 시간까지가 기본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자바의 메모리 데이터 타입 좀 볼까요? 우리 계열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어차피 정수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자, 논리 계열의 데이터로는 불린 하나가 있습니다. 불린을 쓰고 변수 이름 쓰고, 그럼 여기 담을 수 있는 거는 true 아니에요? false죠. 이렇게도 담을 수 있잖아요. 잘 담기죠.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숫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에러를 띄우죠. 문자 계열도 있습니다. 문자 계열에는 크게는 뭐 차랑 차 아시면 돼요. 차 C는 이제 A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스트링을 또 쓰기도 했어요. 스트링 S는 A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형은 한 개만 담고요. 문자 하나만. 그리고 풋다운표예요. 구분을 해준 거죠. 스트링이랑. 풋다운표. 스트링은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수 계열도 있네요. 정수 계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int를 알고 있는데 그 int 전에 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쇼트 그리고 나서 int long L 여기서는 아마 이게 long은 그 표현을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정수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숫자 나는 4를 쓰고 싶은 건데 이게 lo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L long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적혀 있는 이상한 저런 데이터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 표현하고 있는데 왜 알파벳이야? 인데 그거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실수 계열로 플롯과 더블을 많이 쓰는데 그 실수에서도 마찬가지로 F가 구분해주기 위한 F입니다. 4.4 얘는 그냥 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스트링이 있잖아요. 이제 좀 나눠야 돼요. 조금 아래로 갈게요. 자, 지금 쓴 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대 이제 분류가 되는데 기본형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참조형 타입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본과 좀 다르게 사용되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스트링이 사실은 기본형이 아니었어요. 참조형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타입 같은 것들도 좀 다뤄봐야 돼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형은요, 그 변수에 있죠. 변수에 실제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을 기본형 타입이라고 해요. 변수를 네모 정도의 그 칸으로 보는 것은 램 데이터 그 메모리 판이 실제로 그 네모나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불린이라고 하는 걸 나는 받겠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true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로 그냥 이렇게 아예 저장됩니다. 그런데 참조형은 내가
여기에다가 A 뭐 혹은 ABC를 썼다고 했을 때 여기 안에다가 AB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BC라고 하는 것은 복수계의 데이터거든요. 기본형인 차가 한 개의 데이터를 갖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C,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호따옴표로. 근데 사실은 ABC라고 하는 순간 C라고 하는 이 차형이 합쳐진 거라서 얘는 따로 저장을 하고요. S 스트링에 저장하는 변수가 어쨌든 있긴 하거든요. 거기다가는 이렇게 연결을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주소를 알려놔요. ABC가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 여기에 저장이 어딘 다른 데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다 하고 S에다가는 그러면은 이거 찾아갈 수 있게 거기에 이제 지도만 하나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주소만 알면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참조형이라고 해요. 계속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형, 불린 이것들이 얼만큼의 데이터 양을 가지고 가지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찾아볼까요? 불린의 자바 타입은 메모리를 얼마나 갖고 갈까요? 1바이트를 갖는데요. 자, 1바이트 1 이거는 8비트였고요. 8비트는 2의 8승. 되게 많아요. 32개인가 그럴 거예요. 불린이 필요한 게 아까도 컴퓨터 그래도 나왔지만 true가 사실 컴퓨터한테는 1이고요. false가 0이에요. 그러면은 불린으로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0이랑 1밖에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면은 2개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칸 2개. 칸 2개가 곧 비트고요. 비트 하나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8개의 비트나 가지는 1바이트를 불린의 타입의 메모리로 사용하는가 인 거였는데 컴퓨터가 이제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단위로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엄청 줄일 것도 아니고 한 상황이어서 자바에서의 그 불린 값은 좀 커요. 어쨌든 1바이트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자는 뭔가 많을 것 같은데요. 문자도 찾아봅시다. 차형 2바이트라고 하죠. 이게 왜 2바이트인지는 우리 아스키 코드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던 코드에 여기 아스키 코드 있는데, 자, 이 아스키 코드 쪽에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가 2자릿수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나는 A를 저장을 하죠. 근데 65가 저장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문자가 2자릿수까지는 가져야 하는데 한 자릿수 하나당 1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릿수 하나당. 타로진법?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컴팩트하게 안 하고 살짝 여유를 또 주기도 해요. 여기 정수 계열에서 이제 바이트, 쇼트 이런 게 있는데, 얘네가 바이트는 이제 딱 아시겠죠? 이거 1바이트니까 8비트고, 쇼트는 쇼츠, 인트, 롱이 세트예요. 예전에 쇼트 인트라고 했고, 그냥 인트고, 롱 인트라고 한 겁니다. 정수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바이트일 겁니다. 찾아봐야죠. 얘는 4바이트고
롱인트가 그러면은 8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찾아볼까요? 우리의 그 이론이나 개념들은 다 정말 고글에 있어서 인트, 쇼트, 롱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딱 얘기를 하죠. 요거는 1이고 얘가 2고 4고 롱을 16바이트를 줬는데 이거는 그 뭐더라? 플랫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JVM이라고 하는 건데 8로 생각하시면 돼요. 8. 2배. 2배씩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래 정수고요. 그냥 작은 숫자를 얘기하고 긴 숫자를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뒤에 인트 쓰기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운 겁니다. 지우고 났더니 완전히 다른 데이터 같아요. 쇼트 인트가.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짧다는 뜻이고 길다는 뜻의 그 의미예요. 자, 플롯 더블 소수점입니다. 얘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플롯이 조금 더 작습니다. 4바이트, 8바이트. 그렇죠. 4바이트, 8바이트. 1바이트, 8바이트.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조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참조형은 지금 스트링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자바에 그 메모리 구조가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구조. 그러면은 뭐 그림으로 보는 스택 힙인데, 이 스택 힙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참조형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JVM 있죠? 요런 게 그냥 자바를 구동하는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얘가 달라요. 회사마다. 회사마다 조금씩 메모리 관리도 다르게 하고 하다 보니까 롱이 뭐 16바이트 나오기도 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이 그림 별로고 이 그림은 별론데 음, 음. 여기 있죠. 요게 좋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가지고 가볼까요? 오. 도식화를 좀 처음에 하시면은 그 커다란 거에 하나 메모리가 있고 그 중간을 좀 자릅니다. 아래 거는 S, 스택이에요, 스택. 위에 거가 힙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힙. 그 위에 더 메모리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게 두 개만 일단 아시면 되고, 자, 스택 힙에서 기본형은 여기에 저장이 돼요. 스택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int a 또는 10이다 뭐 c는 a다 b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장이 되는 게 스택이에요. 힙에는 근데 그 스트링 같은 경우는 변수는 여기다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파란색으로 얘가 스트링 아래쪽부터 이게 그 저장이 돼서 제가 이제 아래부터 그리고 있어요. 스트링 s가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실제 데이터는 하지만 요 위에 이렇게 크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같은 걸 우리가 뽑아봤었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위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스트링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좀 일자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가리킵니다. 이게 참조하게 가리켜.
그러면 나는 S를 내가 쓰겠다. 예를 들어서 뭐였죠? 요 S를 프린트 하겠다 해가지고 그 프린트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요 안에서는 주소만 알고 있어요. 컴퓨터가 이쪽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안녕하세요를 불러보는 거죠. 요런 이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해서 여기서 가리키는 개념이 C 언어의 포인터에서 왔어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포인터. 포인터 찾아보면 이제 그놈의 포인터예요. 그놈의 포인트 때문에 다들 막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에 대한 메모리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주소값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보통 8바이트예요. 그래서 스트링의 데이터는 8바이트를 가지는데 이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주소를 얼만큼 가져야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 동네겠죠? 현재 위치. 시청역에서 내려오면, 네, 갤러리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갤러리아를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상세 보기가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오나? 네, 이걸로 보죠. 자, 요거 했을 때 그 주소가 있어요, 주소, 그죠? 주소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이런 주소를 담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스트링에 필요한 것은 8인데 8이 되게 큰 거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요 스트링 S의 크기와 S1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스트링이 가지는 건 주소값만 가지니까.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거 분명히 짧고 안녕하세요 분명히 길단 말이죠. 얘네들은 힙에서 처리하는 그냥 별개의 놈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 힙 뭐 스택 하는 거 있죠. 이게 그 실질적으로 어디냐면요. 램이에요. 우리가 하드 디스크가 있고 램을 많이 쓰고 컴퓨터 사실 때 이게 한 256기가 정도부터 하고 램은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12기가 그리고 1테라까지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데 램은 왜 이렇게 작은데 하드는 크고 얘 이만큼 늘릴 때 램도 늘리는데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한 20만원 돈 들죠? 좀 싸게 사면 10만원까지 떠들어지는데 얘도 똑같아요. 아니 256 늘리는 거랑 왜 8 늘리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똑같냐고요. 돈. 이거는 원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늘려주는 느낌이고 얘는 반도체예요. 그냥 그래서 비싸요. 반도체가 워낙 수율이 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비싸서 그렇고요. 그 하드디스크는 느려요. 얘는 뭔가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램은 되게 빨라요. 반도체의 특성이죠. 컴퓨터가 그러면 CPU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코드 이런 거를 이제 뭐 스트링도 하고 또 출력도 내고 한다고 쳐보면은 이걸 내가 실행하는 순간에 그럼 이거는 나는 CPU한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CPU가
명령을 받고 그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메모리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 인트 같은 거 넣어야 되고요. 쇼트 넣어야 돼요. 잠깐 준 다음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빼든가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얘랑만 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램이랑만. 하드 디스크는 너무 느려요. 얘랑 일 안 해요. 램이랑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개념이 여기서 일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요. 지금 크롬 같은 거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1기가 들어가고 뭐 자바 지금 돌리고 있는 인텔리제이에 그냥 뭐 4기가 쓰고 팍팍 지금 쓴다고 봅시다. 메모장을 되게 많이 쓴대요. 짜잘한 것들 해가지고 막 4기가 쓰고 뭐 줌 같은 것도 지금 키고 있으니까 이것도 막 4기가 이렇게 쓴대요. 그러면은 뭐죠? 나는 근데 8기가래요. 램이 8이래요. 내 램은 8기가인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쓰고 있어요. 문제가 없단 말이죠. 왜 문제가 없는지 들어보셨어요? 넘어갔잖아요, 이거. 이거 전체 하면은 12, 13, 13기가인데 근데 그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거는 램에서 실시간으로 스위칭해요. 팍 바꿔요. 팍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크롬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이터를 내가 올리는 순간 램이 딱 크롬 닫고 이거 켜요. 딱딱딱 스위칭 하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업 관리자에서 프로세스에 보시면은 여기 메모리 부분이랑 CPU 부분이 있는데 이 메모리도 자세히 보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쓰고 있을 때 얘를 막 바꾸는 거야. 그런 놈 여기에 메모리 이 메모리는 그 램 말하는 거예요. 램.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 썼다가 지웠다가 얘 썼다가 지웠다 얘 썼다가 지우면서 이거를 넘어서지 않게 하는데 간혹 그 속도를 이제 넘어서는 사용자들이 있죠. 뭐 막 다운받는 거 돌려놓고서 계속 막 쓰고 이러면은 넘어섭니다. 넘어서면은 그 순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 없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 없음은 처리하는 중이라는 소리예요. 좀 기다리면은 처리될 거예요. 만약에 응답 없음이라고 해서 잠깐 화면에다가 성출할 수 있는 그 데이터까지도 다 지금 여기 처리하느라고 못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리 중이에요. 이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면은 그냥 꺼져요. 다운돼요. 만약에 버벅거리는 것도 생기고요. 내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리거나 느려졌다. 응답이 없다. 자꾸 튕긴다. 램 올려주시면 돼요. 램. 하드디스크 올리는 거 아무 쓸데없어요. 좀 비싸더라도 램 올려주시면 컴퓨터가 정말 뭐 문제없이 쭉쭉 돌아갑니다. 핸드폰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핸드폰 팔 때 계속 램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갤럭시가 4인가 8인가 기본으로 하다 계속 16을 기본으로 주니까 좋아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메소드, 지역 변수, 매개 변수 그런 게 있고요. 자, 데이터를 내가 그러면 이제 이게 코드라는 게 시작이 되면은 CPU가 필요한 데이터부터 딱 산정을 한대요. 자, 요거 실행해. 딱 실행하면은 얘가 뭐부터 해요? 요렇게 그 딱 필요한 데이터를 램한테 나 이만큼 쓸 거야 하고 알려주면 램은 거기서 그 하나를 돌려서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여기다가 인트 A라고 박아놨다고 그 다음에 못 쓰고 그런 게 아니죠. 이거 그냥 다 쓰고 나면은 버려요. 그래야지 또 쓰죠. 재활용하는데 이렇게 할당해서 이만큼 써야 돼. 그러면은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쓴다.
그래서 명령 주면은 램이 잡아요. 여기 저장하는 거예요. true도 저장하고 여기 A도 저장하고 1도 22도 저장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자, 다 사용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 A 우리 출력하는 문까지 해서 끝났으면은 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썼던 거 다 지워야죠. 이거 비워야죠. 그러니까 비우는 게 맞죠. 어차피 있는 그 공간을 비운다의 개념이 있는데 이 비우는 것도 모든 코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통째로 비우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다 썼으면은 이제 이렇게 날리고 썼던 거 날리고 또 어떤 거 썼으면은 이제 안 쓸 거니까 안 쓰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거를 처리를 해줍니다. 지워줘요. 비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자바는요, 이 그런 변수들을 쓰면서 메모리를 잡아놨던 거를 요런 놈이 있어요. 가비지 컬렉터 GC라고 하는데 청소하는 거죠. 메모리 청소. 그래서 C는 직접 해줘야 돼요. 직접. 이것 때문에 막 멘탈이 나가요. 머리가 나가요. C 쓸 때. 와, 이게 메모리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 거를 그 모든 공정 과정 속에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바는 너무너무 다행히 얘가 대신 해준다는 거죠. GC, 가비지 컬렉터. 비싼 얘기 계속 할 겁니다. 힙 영역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힙에서 뭐 쓰다가 다 쓴 거 있죠? 그걸 지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바 스택에서 힙으로 뭔가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이거 다 포인터예요. 그림이 이제 다 비슷해요. 그걸 썼다가 이제 얘 쓴 거를 지워야죠. 비워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되는 거죠. 가비지 컬렉터가 다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코드로서 조금 아셔야 될 거는 요거랑 요 개념 플러스 이 변수의 생명 주기를 좀 학습을 스스로 해보시면 돼요. 스코프라고도 하죠. 변수의 범위.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요. 라이프 타임이 생명 주기죠. 생성되고 죽는 걸 얘기를 해요. 스코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중괄호 있죠. 요거 끝나면 꺼져요. 여기서 썼다가 int를 썼대요. A를. 이거 다 썼어요. 그래서 이 중괄호가 끝나면은 A가 여기서 소멸이 돼요. 이거 했었죠? 그런 게 생명 주기인데 이 생명 주기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변수의 그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해요. 근데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친구 있죠. 바원 첫 번째 있는 친구. 얘는 중괄호가 이 큰 중괄호를 기준으로 생겼네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바3는 더 작은 중괄호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3는 여기서 사라지는 거고요. 바1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바1은 바3의 중괄호까지 살아있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바1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으니 계속 살아있는 이런 바1은 이 안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런 거를 막 설명을 해줄 거예요. 생명주기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변수의 종류도 여러 개 있고 그러죠. 기본 타입 나오고. 표 정리 잘 돼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비구 쪽에 범위가 좀 나오는데 범위까지 좀 하고 싶죠. 저 친구들 그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인트 정도만 일단 해보죠. 먼저 실수 있죠. 실수는 지수부, 가수부 어쩌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저장돼요. 그냥 두시면 돼요. 네, 그렇게 있고 요런 이게 뭐죠? 그 1바이트가 8비트였고 그러면은 계산기 하나 돌려볼게요. 2의 8승 256이죠. 그러면 256개란 소리예요. 265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의 공간에는 이제 0일 되겠죠? 여기서 256을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0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루는 거예요. 저쪽으로 0 기준으로 쭉 그어서 0부터 256 하면 참 편했겠는데 그것보다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28부터 쪼갠 거죠. 반으로. 이게 127이 되는데 128이어야 되지 않아요? 딱 나눴을 때 256을 2로 나누면 128이거든요. 그러면은 128개씩 가지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28은 맞는 것 같은데 127인 거는 이제 0 때문에 0 세야죠. 0을 세야 돼가지고 하나 줄여야 돼요. 0부터 127이 128개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4바이트는 4 곱하면 32비트? 그러면은 2에 32승? 네, 42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차트가 나오네. 42억 개가 절반으로 딱 떼면은 21억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 0 때문에 줄이고 그 숫자였어요. 2바이트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저기 바로 여기 적용이 돼요. 인트 하나가 바이트 하나 갖고 해보죠. 자, 바이트가 우리가 128개였어요. B1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10 같은 거를 내가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출력 잘 되거든요. 여기 B1 자, 지금 바이트 하고 있어요. 바이트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127까지 갔을 때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128을 넣어보면은 이제 에러 나온다는 거예요. 에러 났어요. 에러가 incompatible, 수용할 수 없는 타입이고요. 넘어서면은 이렇게 에러가 떠요. 당연히 뭐 200 같은 숫자는 어림도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100까지는 마이너스 갔는데 여기 나오면 잘 된 거죠. 네, 당연히 128이 이제 마지막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9를 쓰는 순간에는 이제 에러로 딱 되거든요. 에러가 왜 나는지 알아야겠죠.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 늘려줘야죠. 쇼츠로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129가 딱 나오죠. 얘는 이제 BYT. 바이트가 아니라 이제 쇼츠인데 어찌됐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 메모리 처리가 다른 언어랑은 조금 달라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이트 127이랑 마이너스 128인데 여기다 128 넣으면은 C 언어는 회귀해요. 일로 가요. 이렇게 돌아요. 에러 안 일으키고 이게 순환시켜요. 근데 자바는 그렇지 않아요. 자바는 그냥 딱 요만큼 있고 넘어가면 못해 하고 그냥 잘라버려요.